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 리더십 센터의 강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일반인들은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더들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리더는요, 뛰어난 리더는 마무리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일반 리더는 용두삼이라고 해요. 시작은 하는데 끝이 잘 안 돼. 그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판비더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대에 서봤는데 30분 시간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강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냄새가 안 납니까? 향기, 어떤 향기가 나요? 저는 성공의 향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공하시는 분들 말이죠. 진짜 이 미약한 시장, 창대한 나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이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좀 슬라이드를 보니까 슬라이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죠? 또요. 저는 이 슬라이드를 자주 쓰는데요. 바람이 부는데 나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시죠? 왜 그렇죠? 뿌리와 뿌리가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는 미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명한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대표 사업자도 계시고요. 일반 리더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각자가 한 것보다도 전체가 부분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리더십에서는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는 그 많은 부사를 합니다. 시너지 아니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는 자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가지고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면서 한 번쯤 받아본 질문일 겁니다. 질문에 한번 다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톨스토이가 한 말. 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 뭔가 깨달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승급을 하고 하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행복할까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정답일 필요가 있다 없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창의적이냐 하면요, 항상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창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창의적이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답을 옳은 답이든지 틀린 답이든지 많이 하시는 분에게 제가 스티커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한 개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하는 일 중에서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는 일 중에서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스티브 한개님 아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미션을 위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박명환 대표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충만한 삶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더 높은 삶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방금 답한 대로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니다. 예, 한번 보시고. 예. 옆에 사람 쳐다봅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시고 악수를 한번 해봅니다. 양쪽으로 잡지 마시고 한 분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좀 잡으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그쪽에 성적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손 놓지 마시고. 그거 너무 뭡니까? 그래도 악수 한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예, 뭐 30분이니까요. 예, 손 놓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눈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악수를 하시고 악수를 하고 눈을 한번 쳐다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유일하게 바깥으로 드러난 게 눈입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왜 손 안 잡습니까 거기에? 예, 회사장님하고 손 잡으십니다. 예, 손 잡으시고. 예, 우리 대표이사님은 누가 손 잡습니까? 이렇게 항상 여기 손 놓으시고. 두 사람만 손 잡아요. 자, 그래야지 눈을 쳐다보지 눈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눈을 보시고 눈 떼면 안 됩니다. 눈을 보세요. 빨리 눈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제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다시 합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난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웃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네, 다시 합니다. 자, 다시 손 잡아보실까요? 당신은 여기 손만 잡습니다.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사랑합니다고 한번 알아주실까요? 자, 이렇게 사랑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육을 왜 받을까요? 그죠? 조직에서 여러분들 고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행복 지수가 높아야 돼요. 행복 지수가 높아야지 고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 고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네, 또 마케팅은 마인드 만들기 게임, 리더 만들기 게임이라고 해요. 내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파트너들의 단점이 보이느냐, 장점이 보이느냐.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달라붙어요. 잔소리하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으면 고성과를 낼까요? 저성과 속에 해볼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칭찬하고 그러면 고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단점만 있는 사람, 장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장점을 볼 것인지 단점을 볼 것인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내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파트너가 쓰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그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스폰서 학교만 쓰면은 동기부여는 고사하고 동기부패가 일어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호흡시킬 수 있는지 그런 스킬들을 리더는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의 무도지 오름이라고 하는데 육지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공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하는 교육은 1인당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보내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돈이 철철 흘러넘쳐서 보낸다. 두 번째, 개인이나 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보낸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근데 바쁜데 이런 데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노트북부터 펼칩니다. 그런데 노트북 치우세요 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정리를 하고 2박 3일 동안 집중을 합니다. 돌아갈 때 돼가지고 편하게 돌아가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부장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셨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해결할 문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때까지는 그게 문제로 보이는데 이제는 기회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2박 3일 동안. 한쪽의 변화. 대부분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교육적으로 얘기하면요, 관점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죠? 육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그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커는 일반인들은 당면 문제 위주로 살아가지만 리더들은 미래 기회 위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계속 당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뭘 본다? 위험을 보죠. 리더들은요? 뭘 볼 것인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성공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내한테 달려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데 한 관점의 전환이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해운업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하시라고 안구 전화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멋있죠? 예. 혹시 여기가 어디일까요? 고향이 아니고요. 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육센터. 예. 이런 하여튼 안에서는 이런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예. 어제는 이게 한 팀이 와가지고 한 가족을 코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렇게 세 꼭지를 짧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아주 위대한 철학자예요. 버틀랜드 러셀. 대학 다닐 때 이 사람의 행복론이라는 문구판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밑에 읽어주시면 다 같이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합니까? 밝고 명랑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밝고 명랑하고,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니다. 예. 아, 본인이세요. 많이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스티커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가 하시겠습니다. 그쪽에도 주셨고. 예. 자,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네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종의 기원, 진화론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지금 막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아버지이지만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하면 웃게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으면 행복하지. 그게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The law of reversibility. 그런데 거꾸로 법칙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로쿠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운영하는 센터가 로쿠크 법칙 센터입니다. 이분이 로쿠크 법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제가 위에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 아래 글씨를 읽으십니다. 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정을 받으시고 자신의,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대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했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했을까요? 아버지가 노예 같으면 난 학부리로 용을 써도 노예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반이 같으면 내가 학부리 대차박이라도 나는 양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마음을 좀 더 소화하기 위한 관점.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 자, 그게 제가 교육하고 있는 데서는 시국의 이론이 돼요.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하고 하는 행동이 보는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단점이 자꾸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승파 속에 헤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 결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결과는 어디에 달립니까? 여기 시두개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라보는 시각 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시두개도 맞지만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을 패러다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긴 한데 소와 그래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계측을 한 적이 느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거꾸로예요. 시두개도 맞지만 거꾸로 가보면 돼요. 여러분은 남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을 이기는 삶이 더 진정으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 같아요.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 더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 같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남을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내 목적은 뭐냐면은 내 가정의 평화야. 가정의 평화를 느낄 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을 해야 되겠죠.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당신은 어떻게 책도 한 번 안 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진짜 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뒷바라지 하더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절령 걸리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줘서 감사하고 다르게 갯두시 거꾸로 가요. 저는 제가 셰브레빗을 만난 지가 거의 2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시두겟을 가르칠 때 저는 저희 직원에게 한국 리더십 센터의 대표가 아닙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는요, 한국의 선진 리더십 코칭 교육을 도입을 해서 국내 대기업들 우리 교육을 안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기업 교육 전문 회사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의 교수일 뿐이고 로쿠크 법칙센터에는 대표예요. 그런데 저희 직원에게 이렇게 가끔 얘기 나누는 일이 있을 때 시두겟을 설명하면서 제가 갯두시를 설명하면 아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갯두시로 넣어달라는 것을 던져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거 국보국생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화가 시작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저보다는 당시에 훨씬 나은 분이었어요. 그 책대로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책이 뭔데요? 라고 하니까 그게 이 책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성공에 대한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사가지고요. 책을 줄치고 3일 동안 강의해야 되는 것을 저는 그 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3시간 만에 강의를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그 녹화를 한 영상을 한국 리더십 센터에 보냈더니만 콜 돌아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교수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하는이라는 말은 뭐가 성공하는 번역이 되었을까요? 하이리 이펙트, 효과성이에요. 한국에서 만약에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이 7가지 있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예, 그걸 성공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한국만큼 성공의 에너지가 큰 나라가 없다니까요. 한강이죠. 이런 그게 여러분 제품도 지금 효과성이 빠르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한강의 기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소나타 자동차도 말이죠. 이게 때가 되면은 이게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이게 버전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듯이 이 과정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는 이제 5.0 버전이 나왔어요. 5.0 버전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효과성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좀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와닿는 분도 계시고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이 좀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4.0 버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오늘 내가 황금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도 계속적으로 황금알을 얻는 게 이게 효과성이에요. 자, 그러면 황금알을 오늘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도 계속 얻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금알을 낳는 그 위를 배를 갈라야 될까요? 잘 돌봐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그 위는 누구일까요? 옆일까요? 자신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황금알만 쫓는 그런 삶을 기회주의적인 삶이에요.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위에 그 위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삶을 원칙주의적인 삶이에요. 원칙주의적.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거꾸로인데 이것을 어떤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캐스팅 기법이거든요. 5.0 버전에서는 오는 것이 말이죠. 계속 이런 버전이 나와요. 한번 스티커 한 개 받으신 분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봐주세요. 하얀 것이. 존 로빈슨이라는 캐나다의 교수가 말이죠. 이 백캐스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백캐스팅 이 기법은요. 40년대, 5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미래,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그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에 대한 강의를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 170개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프랭클린 코비사에서 이 백캐스팅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리더가 저한테 책을 한번 보내왔어요.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교수님, 저희 팀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셀프 리더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책을 몇 페이지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핵심이 뭐라고? 전면적인 백캐스팅의 책이에요. 이 책이 30만 부가 있어요. 30만 부.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다가 퓨처 셀프의 핵심은 백캐스팅이다.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했더니만은 그것을 그 사람이 보더니만은 맞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패러다임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한테 교육 오는 사람한테 이 명상 코칭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험을 하게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은 노예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까? 그죠? 노예들은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처우 개선에만 관심이 있어요. 처우 개선. 여기도 빅리더라면요,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이게 처우 이런 것보다도요, 더 큰 꿈을 함께 공유를 합니다. 주인만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처우에만 관심이 있어요. 처우.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도 선물을 받은 책이에요. 강신주 씨 책을 받으니까, 예, 우리 전형적인 리더님 지금 1번 한번 읽어봐주세요. 오케이, 여기 1번이고요. 2번 한번 읽어봐주실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출퇴근 노예를 당분간 감당하는 사람. 오케이,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직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 오케이, 자, 다음 4번 한번 읽어봐주실까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일종의 학수로 생각하며 무조건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파트너 중에는 아직까지 이걸로 신경이 안 되기 때문에 2번, 1번, 2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진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봐줘야 됩니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운 좋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제가 강의를 40분을 맞춰왔는데, 예, 30분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궁화 아까 우리 쭉 앉아가지고 봤는데요, 이 책에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 안에 보면은요, 무궁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하고 여러분들하고 닮은 좀 한번 볼까요? 무궁화는 외국에서 들어온 꽃입니다. 한국에서 나라꽃으로 여겨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일까요? 아닐까요? 국화 아니에요. 국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야 돼요. 국화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국화가 아니에요. 예, 또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왔죠. 한국에서 진짜 이 어떤 정책의 이런 관계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를 활성화하기보다는, 그죠? 법은 만들어놨지만은 완전하게 어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그런 애매한 점 정치하고 있는 거죠. 또 효과성, 리더, 무궁화,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들 전부 다 말이죠. 무궁화를 제가잖아요. 의사꽃이 뭡니까? 옛날에 과거 없잖아요. 그게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리더의 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I am a lily in the valley, a rose, a sharon of rose, a rose of sharon이라고 했어요. 나는 계곡의 백합화요. 그리고 로즈 오브 샤론이 뭐냐? 무궁화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무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인을 보면은 한국 이쪽에 동이족은 말이죠. 이 어떤 군자들이 사는 나라인데 문화가 많다고 했어요. 문화가 군자예요. 전부 다 어떤 한 호텔도 문화가 높을수록 말이죠.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전부 다 문화이지 않습니까? 문화는 큰 꽃으로 피었다 그죠? 리더의 자기 쇄신이에요. 문화는 리더의 꽃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의 꽃을 가지고 상품화를 했는데 리더 그쪽에 문화의 유용성이 대해서도 제가 세 가지를 언급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좋은 책을 많이 보시니까 이런 거는 보면 또 눈을 베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거 마시고. 예. 하여튼 여러분들 말이죠. 제가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뭔가 시작하는 이 자리에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고 했습니다.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에 언약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이 SD라는 회사가 말이죠. 진짜 편의점이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의 편의점이 외국으로 수출되듯이 네트워크도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적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성공의 SD라는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